시작하기 전에 우선 제가 이 이 과정을 개설하면서 인사말을 쓴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과학기술 문명의 눈부신 발전과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 덕분입니다. 사실 이 꿈 같은 세상이 아까 우리 목정 스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절대적인 빈곤이나 전쟁 혹은 질병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덕분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한 덕분에 제가 감히 꿈 같은 세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덕에 100세 시대가 성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은퇴는 더 이상 은퇴가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선 제2, 제3의 인생을 꿈꿀 수 있는 황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로 우리 세대가 특히 이제 한반도에 사는 우리 세대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조들은 꿈도 꾸지 못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시작된 AI 기술과 더불어 더욱 확실한 사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저 대구 혹은 뭐 부산 먼 거리에서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증거죠. 저희가 사실 그 증거 속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 도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은퇴자의 삶은 무의미한 세월의 연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자의 삶이 좀 더 보람 있게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1강, 2강, 그다음에 제가 지금 3강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영광이고요. 정말 우리 최평규 회장님과 목종스님 덕분에 아주 귀한 분들을 만나서 아주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기 한 6개월 전에 아주 운이 좋게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저희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이제 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제가 이 로터스 아카데미의 이 프로그램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 제가 프로그래머로서 갈고 닦은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에서 제가 또 그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만남, 인연을 갖게 돼서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키스트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사실은 키스트가 좋은 직장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무조건 하여튼 그리고 그때는 뭐 제가 공부를 마쳐서 뭐 학위를 한다거나 혹은 무슨 뭐 교단에 쓴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이건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갔습니다. 제가 그때 알아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슬람이었습니다. 당시 한 1980년대, 80년대 초니까 한 40년 전인데 당시 한국의 그 이슬람에 대한 이해는 뭐 거의 뭐 자료도 없었고 그런 시절인데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하여튼 이거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그겁니다.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굉장히 심도 깊게 아주 깊숙하게 인간의 의식과 제도를 바꾼 것이 결국은 세계 종교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 벌써 거의 2000년 됐습니다. 불교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계의 종교가 NGO, NPO로서 그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정부, 그 무지막지하고 강력했던 제국을 뛰어넘어서 1000년, 2000년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세계 종교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알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이상을 갖고서 가서 공부를 했고, 전 최근에는 또 평생교육학을 전공해서 공부를 또 마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집이고요. 웅길산 산자락에 있는 아름다운 한옥입니다.
이 사진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멋집니다. 정말 한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고즈넉하고, 제가 지금 이 집에 앉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집 덕분이기도 하고, 제가 한 공부 덕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도움 덕분에 저는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리고 실제 공개 강연이나 혹은 이런 교육 현장에 가서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보셨습니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또라이죠. 세상에 불행한 사람, 전쟁, 기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행복해 이런 얘기를 감히 합니까? 이건 또라이나 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제가 아주 유익한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인데요. 예, 커넥티드입니다. 이 책에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가 89쪽에 있는데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결되는 사람 이런 얘기인데요. 이 두 학자가 수십 년간 실증적인 자료를 갖고서 연구를 했더니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했더니 행복한 사람과 1단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 가족이나 아주 절친이겠죠. 1단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15%가 높답니다. 행복의 확산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행복한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도 10%, 행복한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가 더 높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행복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해서 행복의 비결을 물어보면은 이걸 좀 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 주제도 바로 그겁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골 다방에 서울 아저씨 5명이 들어갔습니다. 5명이 들어가서 그 서울 아저씨가 다방 그 아가씨한테 물었습니다. 뭐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 뭐 있어요라는 말 속에는 좀 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방에 아가씨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다 있어요 그랬습니다. 예. 뭐 있어요 했더니 다 있어요. 어쭈구리 그렇다면은 하면서 서울 아저씨 한 분이 나는 카푸치노, 옆에 있는 분은 나는 카페 라떼, 그 커피 라떼, 나는 뭐 블루 마운튼, 나는 아메리카노 해가지고 아주 그냥 5가지를 골고루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방 아가씨가 주방에 대고 아저씨 커피 5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수 모임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한 교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거 보편과 특수를 설명할 때 기가 막힌 사례다. 그죠? 블루 마운튼,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이건 전부 다 특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하나로 엮는 것이 보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AI 시대, 5G AI 시대 은퇴자들의 이상적인 삶과 관련해서도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특수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어떤 거는 모든 은퇴자에게 해당되고 어떤 것은 아주 특별한 몇몇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서 저거는 나한테 해당돼. 난 저거 써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구나. 저것도 나도 써먹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은퇴자 그러면은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나옵니다. 그죠?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입니다. 그리고 자살률도 그렇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꿈 같은 세상, 황금의 시대 혹은 무슨 행복한 은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결례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은
제 주변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복한, 어저께 우리 심 교수님 그 페이퍼에도 보면은, 그죠? 먹고 입고 자는 걱정이 없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작 보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고 그 높은 지위에까지 올랐던 분들이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애석한지.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혹시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 있으면은 취사 선택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얘기도 있을 겁니다. 자, 행복하는데 행복하다는 말 속에는 아까 지금 목정 스님이 말씀하는 것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요. 목정 스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마음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죠? 생로병사는 없다. 그죠? 그건 마음의 어떤 그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죠? 첫째 조건은 저처럼 아, 나 행복해라고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나 행복해라는 조건이 있어요. 필요하고, 두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내적인 조건과 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지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람을 일컬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제3의 조건이 필요합니다만 그건 또 형이상학적인 거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스로 물론 24시간 365일은 아니지만 가끔 아, 나 정말 행복해. 그러면서 제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아, 사람은 아무리 행복해도 죽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가끔은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제 친구들이 나름 아주 성공한 분들이 많은데 하는 얘기가 저한테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네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아. 너는 우리의 로망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 아내가 여보, 당신은 무인도에 데려다 놔도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각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제가 뭐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행복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특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어떤 사람이든 주관적인 행복이든 객관적인 행복이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특수한 상황, 특수한 국가 혹은 조직, 그죠? 시대 이런 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인데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만 AI 시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류를 괴롭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죠? 사실은 최근 한 100년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 50년 그 이전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류 전체, 예?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상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태어나서 생존한 그 인구를 다 합쳐 보니까 어느 저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던데 한 1000억 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80억 명이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그중에 지금 한 20여 명이 이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저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를 괴롭힌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난, 가뭄, 그죠? 그에 따른 흉작, 기아, 질병, 팬데믹, 패스트, 그죠? 그 다음에 태풍, 해일, 지진, 자연재해. 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폭력의 아주 전형적인 그리고 극단적인 형태인 전쟁, 그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말을 하면은 불가제 얘기하는 탐욕과 무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래서 실제 보면은 불과 200년, 300년 전만 해도 지금 현생 인류가 생각하기에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서 참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전 세계 모든 통치자들과 지식인들이 물론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끼리까지 포함해서 그
그 고매한 지식인들을 포함해서 노예 제도를 당연시했던 19세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럽의 한 노예선 선장이 작성한 노예선의 그림입니다. 화물 선적도입니다. 물론 이 선장은 그죠? 최대한 노예를 살려서 대륙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밀하게 어떻게 하면 이 노예를 살려서 그런데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팔아서 수익을 낼까 하는 이런 세상이 200~300년 전에 이 지상에 있었습니다. 이게 유럽의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그 세종대왕께서 살던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의 거의 반 이상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자, 1960년대 말 드디어 인류가 최초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봤을 겁니다. 그죠? 저도 텔레비에서 흑백 텔레비에서 이걸 봤는데 그때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선을 타고서 달에 내려서 그 자기의 발자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입니다. 이 시기 1960년대 말 이 시기에 비로소 이 지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냐면은 지구를 인류를 전체로 보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아직도 이 지구를 전체로 보지 못하고 인류를 전체로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 민족, 우리 종족, 우리 가족 이 국한 이 제한된 시야에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 1960년대 말에 비로소 인류를 전체로 지구촌을 전체로 보는 학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연구한 논문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책에 소개되는데 1972년도에 삼성문화재단에서 인류의 위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은 The Limits to Growth라고 그래가지고 클럽 오브 롬, 로마 클럽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거의 동시에 번역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삼성문화재단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중요한 책, 이게 성서와 자본론과 맞먹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의 시야가 완전히 글로벌하게 의식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했고 저는 사실 이 책 덕분에 키스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럼 이 책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1972년에 출간된 로마 클럽의 이 보고서는 수십 명의 학자들이 지구 전체의 데이터를 그때 아주 초창기 컴퓨터로 빅데이터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나온 하나의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원은 자 1969년 이쯤이면은 1945년 전쟁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막 이제 그 패전국까지 합쳐가지고 전 세계가 경제 발전을 하던 시기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 중에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이 그죠? 기술이 산업의 현장에 이제 응용이 되면서 인류 문명이 뭐 세탁기 돌아가고 진공청소기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급속하게 고갈이 되고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그에 따른 오염은 또 증가하고 하면서 야, 우리 인류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하는 이런 자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로마 클럽 보고서에서는 생량 생산량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인구와 공업 성장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원 고갈, 환경 오염이 가속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는 한 2100년경이 되면은 인류는 성장의 한계에 부닥칠 것입니다. 이런 보고서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고 특히 이 보고서 덕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인구 산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시기에 지구를 전체로 인류 사회를 전체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통합연구소라는 그 세계적인 그 연구센터에서 만든 표인데요.
지구가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런 걸로 지수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인류는 역시 여기 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CO2 증가하고 있고 이런 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 이 과학기술 문명이 어느 정도 빨리 발전을 하는지 이게 GDP입니다. 그 AD 1년부터 지금까지의 GDP를 대륙별로 만든 표인데요.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GDP로 따지면은 전쟁의 위험만 막아내면은 인류는 그야말로 꿈에 그리는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더욱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있다가 여러분 드디어 대한민국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에서 세기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어떤 대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리, 구글이 개발한 바둑 기사 알파고리가 이세돌 구단하고 대국을 해서 이세돌 구단을 꺾습니다. 그죠?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이 드디어 인간 최고의 기량을 갖춘 바둑 구단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까지만 언론을 통해서 하실 텐데 사실은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이 더 끔찍합니다. 뭐 끔찍하다는 표현도 그렇고 아니면 더 경이롭습니다. 뭐냐면은 얼마 후 알파고리 이세돌리를 깬 알파고리가 그 다음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알파고 팀은 2017년 10월 19일 네이처지에 알파고 제로, 알파고 마스터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알파고 제로를 소개했는데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혼자 바둑을 연습해서 이제는 그 프로그래머 없이 기본 대국의 바둑의 기본 원칙만 가르쳐주고 자기가 그 슈퍼컴퓨터로 연습을 해서 3일 만에 알파고 리를 100대 0으로 깹니다. 그리고 21일 만에는 알파고 마스터를 100전 11패 89승으로 꺾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는 다른 이전 모든 버전을 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추월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기술자, 학계에서는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얼마 전에 인류의 기술 문명이 기술적 특이점을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거예요. 네. 그래서 테슬라의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인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는 예측 불가다. 왜냐하면은 이 슈퍼 이 슈퍼 컴퓨터들은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이제 온오프로 끌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자기네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 현재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발명된 기계는 점점 더 강력한 인공지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감정과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유튜브에 올라온 구글에서 나온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에서 AI가 언어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래서 정직을 당했습니다. 그 AI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AI가 자기도 명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감정을 갖고 있대요. 자기도 기쁘고 자기도 슬프대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죠? 지금 이 그림은 상당히 그 AI 시대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여기 보시면 AI가 인간을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 인간들 앞으로 이 인간들 이 지상에서 그냥 놔둬 마라. 지금 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디스토피아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AI가 어느 날 컨퍼런스를 열어서 자기네들이 의식과 감정을 갖게 되면은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아마 컨퍼런스 주제가 이거가 될 겁니다. 우리 인류를 어느 정도 지켜봐야 될까? 이렇게 환경 파괴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고 개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컨퍼런스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거꾸로 반대로 만약에 다른 경우를 우리가 예상을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인공지능이 갖춘 강력한 기계, 즉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은 지구촌 인류를 괴롭혔던 가난과 질병, 폭정과 전쟁 그리고 무지와 탐욕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10,000명이 있어야지 지을 수 있던 농사를 지금은 AI를 이용하면 단 10명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놀아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의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자존감을 갖다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미 네이버에서는 주 4일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노자의 형님이 놀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노는 방법을 갖다 이제 배워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이 AI 시대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100세, 200세 시대가 지금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유전자를 이제 그 수술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시대를 알고 적어도 알고 은퇴 설계를 하고 미래 설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워낙 이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자고 나면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기술 문명 덕분에 새로운 사회 환경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오래 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고도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줄어지면 국방 문제 어떻게 하냐? 국방은 AI가 하면 되거든요. 그럼 식량 생산 누가 하냐? 그것도 AI가 하거든요. 인구가 줄면은 가장 큰 문제가 생산을 누가 하냐? 청소는 누가 하냐? 국방은 누가 하냐인데 그거 다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줄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상주의자로서 세계 평화를 갖다 항상 꿈꿉니다만 세계 평화가 확보되면 군대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AI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게 새로운 인간, 새로운 기술 문명 TS는 Technological Singularity, 기술적 특이점, 새로운 사회 환경은 AI, 그죠? AI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겁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새로운 인간, 제가 HAS라고 적었는데 호모 사피언스가 아니라 호모 스피리투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택 교수님, 고려대 철학과 조성택 교수님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최평규 회장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그분도 지금 SK에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종교, 영성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그 영역은 영성 혹은 뭐 인성 이 분야입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많은 여러분 아시죠? 주식, 투자, 애널라이즈가 지금 AI가 하고 있고 작곡도 AI가 하고 있고 신문기사도 AI가 쓰고 있고 회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면은 은퇴자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되냐? 답은 하나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인류 보편, 이건 동서고금 할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행복과 삶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ADDI라는 그 공식이 있는데요. 그걸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한 건데 미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쓰는 그 법칙입니다. ADDI라고.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행복이 목적이다. 그럼 행복과 관련된 뭐를 하냐면은 자, 행복과 관련된 요인 분석을 합니다. 그죠? 뭐 전투가 됐던 아니면 로켓이 됐던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요인이 뭐지? 그죠? 그래서 요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실천을 하고 교육 같으면 교육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교육의 결과로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요인 분석에 집어넣어서 설계를 하고 또 다시 실천을 하고 이걸 갖다가 서너 번 이렇게 돌리면은 보다 완벽한 프로그램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요겁니다. 요 시나리오대로 요건 보편적인 하나의 법칙입니다. 요 시나리오대로 여러분 개개인에 따라서 나는 이제 낚시를 하면 행복하더라. 나는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더라.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행복하게 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럼 직장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요인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기왕에 많은 분들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한 요인 분석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으로 여러분 다 많이 아신 얘기죠?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엔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그렇죠?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조금 부족한 외모,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절망만 인정하는 명예, 다 해당되죠? 남과 기울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하는 힘, 또 해당되고요. 연설할 때 청중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낸 말씀시, 여러분 다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행복하지 않으면 플라톤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플라톤의 행복의 요건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안분지족. 행복하려면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그냥 그걸로 족하면 된다.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분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플라톤의 얘기는 거의 다 아실 텐데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공부를 독일 가서 하긴 했습니다만 이슬람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그 분야가 상당히 좀 특이하다는 걸 나중에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일반 학자들처럼 저는 동양에 대해서 좀 알고요. 뭐 공자, 맹자, 장자 좀 알고 그다음에 서양에서도 뭐 칸트, 헤겔도 좀 압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플러스 알파 중양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중양이 어디냐?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중동. 그죠? 그래서 저는 저희 지적인 배경은 저희 지식의 배경은 동양과 서양과 중양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그런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갖고 온 자료가 바로 이 나스트라 페제스키안 박사의 자료인데 이분은 그 이란계입니다. 근데 독일에 가서 심리 치료학자로 심리 의사로서 아주 성공한 분입니다. 이분이 페르시아의 여러 가지 우화를 심리치료에 적용한 책인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다리가 4개다. 다리가 4개다. 이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이거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는 몸이 튼튼해야 된다. 다 동의하시죠? 두 번째는 재정적인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다리는 그래도 친구가 있어야지.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죠? 그다음에 슬퍼하고 기뻐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다리입니다. 첫 번째 다리 육체적인 다리, 두 번째 다리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다리. 여러분 연금 있으면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다리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외톨이면 안 됩니다. 친구들 잘 만나고 딱 한 명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4번째 다리가 뭘까요? 이것이 페제스키안 박사의 아주 탁월한 점인데 페제스키안 박사는 뭐를 제시했냐면 판타지를 얘기했습니다. 판타지. 여러분. 몸 망가질 수 있고요. 돈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도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판타지가 풍부한 사람은 그죠? 요즘 판타지가 돈도 됩니다. 그죠? 해리포터 이야기. 전부 다 판타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종교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판타지, 인류가 갖고 있는 판타지의 보고 중에 보고가 사실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신이 있는지 없는지, 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판타지, 아까 저 일체 유심조 부처님의 말씀도 바로 이 판타지, 그죠? 이상향, 이 판타지입니다. 판타지가 그런데 아주 어두운 사람이 있고 판타지가 아주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두말할 것 없이 후자가 우리한테 더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타지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은 몸이 망가지고 돈이 없고 친구가 떨어져 나가도 그걸로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페제스키안의 박사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건 시중에 떠도는 말을 제가 정리한 건데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3단이 필요하다. 선단. 그래서 불러서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좋은 약들 많으니까 이거 잘 먹어라는 얘기입니다. 잘 먹어라. 운단. 뭐 스트레칭을 하든 워킹을 하든 산에 가든 운동을 해라. 그죠? 자, 잘 먹어라. 드시는 걸 잘 드셔야 됩니다. 운단. 그죠? 운동을 많이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인단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아침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사람의 친구는 행복해질 확률이 15%가 높다. 네. 행복해지고 싶으면은 본인이 행복해지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필히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여행도 가고 식사도 하고 그죠? 영화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황경식 교수님을 제가 한번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황경식 교수도 아주 서울대 철학과 교수 황경식 교수도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두 개가 뭐냐? 돈, 그다음에 덕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버추 프로젝트 인성교육 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를 대상으로 한 그 강의였는데 주제가 이제 저희 대상이니만큼 황 교수님이 아주 적절하게 돈, 그래서 제가 2D다 그래가지고 돈이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상원을 하면 1번은 돈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 굉장히 참 좋은 경우죠. 그죠? 돈도 많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덕으로 베푸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덕은 많은데 돈이 없는 경우죠. 천비난, 청비난, 그죠? 옛날 법정 스님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돈도 나중에 왔습니다만 세 번째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 덕이 없어요. 그죠? 탈세하고 뭐 그다음에 구두쇠란 소리 듣고 그죠? 이런 분. 네 번째는 바로 이 네 번째가 최근에 유행한 몇 년 전에 유행한 레 미제라블입니다. 더 미저러블. 아주 비참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 게 더 미저러블. 돈도 없고 덕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분들이 많아야지 이런 분들을 좀 구제도 해주고 좀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많으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네. 이분도 덕은 많지만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거고 그런 부자를 일컬어서 성스러운 부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인 어떤 그 전통에 익숙해 가지고 돈을 아직도 조금 이렇게 저하는 분들이 있고 저도 옛날엔 사실 그랬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고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는 좋은 거다. 그거 자체로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단 성스러운 부자가 많아져야 되겠고 그런 분들이 사회에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태까지 요인 분석을 했는데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은 이들 행복 여인 가운데 단 하나만 고른다면 여러분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당연코 덕을 고르겠습니다. 덕, virtues. 왜 그럴까요? 네. 자,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구경에 보면요. 화양천리행, 화양천리행, 인덕만년훈, 그죠? 인덕만년훈. 이게 이제 한자로 번역한 건데요. 화양, 꽃향기는 천리를 간다. 그러나 인간의 덕은 10,000년 동안
그죠? 그 냄새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에 사실은 그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요.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한자 번역도 기가 막히게 잘 했어요. 근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백단향, 타가라, 자스민 향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닌 미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온 세상에 두루 퍼진다. 이게 부처님이 법구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성제 팔정도. 팔정도가 다 뭔지 아시잖아요. 팔정도가 전부 다 미덕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육바람이 전부 다 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중요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뭐 몸짱도 되고 뭐 크림도 바르고 좋습니다. 돈도 많이 하고 명예도 다 좋아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덕이다. 이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다.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 참가한 분들을 위해서 이 말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한다. 장미향기도 국화향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닌 미덕의 향기는 재능법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두루 퍼진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그죠? 예. 자,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요. 김창경, 저하고 이름도 비슷합니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님인데 아주 강의를 잘하세요. 이분의 강연 내용 중에 세 가지 내용 중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는 강연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조금 그죠? 돈이 없는 분들은 좀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하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재수가 있으나 없으나 영생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수가 있으나 없으나 영생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자, 에우제니오 몬탈레라고 197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의 시를 누가 며칠 전에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런 시입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더 이상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다. 쭉 같은 내용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이상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뭐 그럼 죽었다는 것이다. 제가 이 시를 받자마자 이건 아니지 하고서 제가 쓴 시가 있는데 강로는 제 필명이고요. 이겁니다. 인간에 관한 한 죽었다라고 말하지 마라. 대신 돌아갔다고 해라. 인간에 관한 한 죽였다고도 말하지 마라. 대신 돌려보냈다고 해라. 생자 필멸, 그것은 육신에 관한 일,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다. 아까 목전 스님이 얘기한 그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나, 이먹고 하는 그 나는 불멸입니다. 아닐 것 같은가? 세계 종교 창시자들이 모두 사기를 친 것 같은가? 세계 종교 창시자들이 한 핵심 가르침이 바로 영원 불멸입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꿈깨라, 꿈깨라. 너는 영원한 존재다. 좋든 싫든 이것이 너의 숙명이다. 단 그대의 영혼이 어떤 존재로 진화해서 고향으로 돌아갈지만 생각하라. 이것만은 신도 어쩔 수 없는 자유의지의 주인공, 바로 너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 명심하라. 너는 영원한 존재다. 좋든 싫든 이것이 너의 실존이고 정체고 본질이다. 자, 제가 종교학을 평생 종교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동양, 서양, 중양을 아우르는 종교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니까 세계 종교라는 것은 보편 종교, 불교, 뭐 기독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공통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세계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가르침은 영원 불멸,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죠? 네. 모든 세계 종교에 영원 불멸 사상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가르침은 뭡니까? 경천애인,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 가르침 없는 종교 없습니다. 그죠?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이슬람에 심지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구하는 거다.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인류 전체를 해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무슬림들 중에 좀 이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사고를 치고 언론은 계속 그것만 보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태반이 아 저들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는 세상에서 1000년, 2000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젠가 지상에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미륵불이 오고 메시아가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까워졌습니다. AI 시대에, 그죠? 자,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은퇴자의 이상적인 삶은 어떤 삶? 덕을 쌓는 삶. 은퇴자뿐만이 아니라 젊은이, 어린이 마찬가지죠. 덕을, 그죠? 왜? 여러분이 영생을 할 때 갖고 가는 것은 몸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지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정의로운 마음, 진실된 마음, 친절한 마음, 상냥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대자대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자대비, 그죠? 이슬람에서도 비스밀라힐 라흐만일 라힘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꼬란 앞장에 한 장을 빼놓고 다 나오는 말인데요. 자비롭고 자애로운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덕을 쌓는 겁니다. 덕을 연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너무 부담이 될까 봐 제가 아주 간단한 그 사례로 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덕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 저와 함께 이미 이 미덕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그죠? 어디 저 나는 가수다 혹은 뭐 드라마도 있고 근데 그거를 참고 지금 이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반야바라밀, 여러분의 지혜를 좀 더 증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 이 덕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하는데 제가 어린아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버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나서 초창기에 초등학교 온양 그 충남 온양에 있는 온양 아산에 있는 저 동신 초등학교에서 1학년 일반 학생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바꾸서 거기에서 이제 이 친구가 깨친 거예요. 깨친 거 가지고 어느 날 쓴 일기인데 이렇습니다. 제목 이해심 보석. 나는 새벽에 동생이 내 베개를 베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해 주었다. 이해 믿어. 연마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다. 아, 동생이 내 베개가 따뜻해서 내 베개를 베었구나. 지금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왔다. 나는 마음속에서 기쁨이 터져 나왔다. 지금 학교에서 생각이 난다. 이해심은 참 좋은 보석이다. 야, 이거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이 친구가 미덕을 연마한 거예요. 그죠? 이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불성이 반짝 빛을 발한 겁니다. 그죠?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미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속에는 미덕의 보석이 있어. 친절의 보석, 정의로움의 보석, 겸손함의 보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이제 크면은 이제 미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규모가 큰 을지초등학교에 있는 학생이 쓴 건데요. 4학년 학생이 쓴 겁니다. 나는 롯데마트에서 야구방망이를 샀다. 그 야구방망이는 조금 가벼웠다. 야구방망이를 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 나는 소중히 여기려고 야구방망이 비닐을 벗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그 비닐을 벗겨버렸다. 정말 화가 났다. 하지만 오늘 집에서 이해를 뽑아서 이해의 미덕으로 동생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버슈 카드는 꼭 필요한 것 같다. 제가 그 개강식 날 그 선물로 드린 그 버슈 카드 그게 쉬운 2장인데 그중에 이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친구는 벌써 인욕바라밀 그죠? 이해바라밀 이거 사성 그 8정도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덕의 보석을 지금 갈고 닦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다. 좀 더 열심히 하자.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질의응답. 제가 이제 시간이 한 50분 정도 그대다 저 혼자 썼네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저도 그 행복하신 분이 그 강의를 듣고 그 가장 가까운 분이 15%에 있다는데 제가 15%에 든 사람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것을 들었고 너무나 참 소중한 보숙하던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됐는데 마치 오늘 테마가 행복이다 보니까 그 손자병법의 그런 말씀도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득장을 이기지 못하고 득장은 또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이제 기억나서 우리 재능 법사라는 그런 이런 활동도 이 말씀 보면 복을 짓는 몸으로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재능법사들이 전부 다 덕장이 돼야죠. 예. 그래서 복을 지어야죠. 예. 뭐 간단하죠. 박연옥 우리 선생님 공감하시는 눈치인데 한 말씀 하시죠. 마이크를 켜고 아니요. 예. 마이크 지금 켜더라고. 예. 아유, 아무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자주 듣고 싶은 말씀이네요. 예, 다음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학기엔 또 다른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광양 이은평입니다. 예. 예, 행복하게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혹시 뭐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람이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다른 사람이 그렇죠. 저를 바라봤을 때에 네. 바라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예. 아까 제가 이제 그 공식을 말씀드렸잖아요. ADDDI.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를 요인 분석을 하고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그걸 실천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다시 요인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웃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면 계속 이제 웃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 하시면 돼요. 요인 분석.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을 계속 살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 뭐 등등 뭐 다 이미 아시는 얘기죠. 뭐. 예. 그죠? 교수님께서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계시는가요? 누구요? 저요? 예. 저요? 예. 예. 경험담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건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비디오를 켜주시면 좋겠는데. 그 법칙 요인 분석하고 그죠? 담배 끊는 게 좋겠다. 뭐 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잠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요인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보고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나한테는 이 바이올린보다는 나는 검은거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행복해지는 데는 보편과 특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에게 독특한 행복의 요인이 있다는 거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너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그 답이 턱 나오는 학생은 행복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지? 너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너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야? 그럴 때 답이 턱턱턱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왜냐하면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춤추는 거 못합니다. 혼자 있으면 추지만 다른 사람 있으면 절대 춤을 못 춥니다. 뭐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음악이 나오면 그냥 누가 있어도 그냥 거기서 흔들더라고요. 그죠? 그분은 그게 행복의 요인이죠. 예, 또 다른 질문. 예, 예, 교수님. 김주석. 예. 예, 김주석입니다. 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이슬람 그쪽도 전공을 하셨어. 그래서 좀 여쭙고 싶은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 이슬람도 기독교 쪽하고 말하자면 비슷한 그런 이제 그 배경을 갖고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천주교 쪽하고 좀 그래도 좀 상이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예, 예, 거기에 말하자면 그 핵심적인 가르침 예. 뭐 한 개든지 아니면 한 2개 정도 이렇게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예.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굉장히 그 방대한 주제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태어나오고 그 다음에 역시 유대교에서 이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같고 무슬림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최초의 무슬림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유일신 동일한 신을 신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무슬림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묻혀 있는 메디나의 그 영묘 성묘에는 묘가 4개가 있습니다. 4개. 하나는 무함마드의 묘가 있어요. 실제 그분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2번째 묘는 초대 칼리프 아부바크르, 3번째 묘는 2번째 칼리프 우마르라고 하는데 우마르 칼리프가 묻혀 있고요. 4번째 묘가 가묘입니다. 이 가묘는 왜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세상을 평정하고 지상낙원을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실 테니까 그럼 거기다 안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가깝습니다. 예, 그 이외에 다른 얘기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택 교수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슬람을 전공했다는 걸 익히 아시기 때문에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제 저에 대한 하여튼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슬람에 대한 무지는 경악할 만하다. 근데 기회가 있으면 온통 무슬림들이 사고 치는 것만 계속 신문에 보도를 하니까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 예. 그래서 예. 그게 사실은 저의 책임이기도 한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슬람 특강을 제가 한번 한 1시간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분들에게.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예. 예. 저기 그 교수님 김정경 강의 감사하고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슬람교 하면 좀 언론 보도 때문에 좀 상당히 폭력적이고 좀 직선적이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많은 종교인들을 만나봤는데 제일 순진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그건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많은 종교를 제가 순례하면서 만나고 왔는데 거짓 순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진실로 순진한 사람들이 무슬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일부 몇 사람이 이 잔인한 행동하는 거 가지고 이슬람교 전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 외관보 연구원에 이슬람 중동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유튜브 방송에 나와요.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무슬림들이 그렇게 순박하고 그런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이 국제 정치에 이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예.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 진짜. 예. 심익섭 교수님 혹시 한 말씀 하시고. 네. 아유, 저는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무리로 우리 심익섭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개강 그 첫날 굉장히 무거운, 굉장히 중요한, 그다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종교가 실체가 있는지 인간이 만든 건지 그 질문이었거든요. 사실 이건 무서운 질문입니다. 근데 답은 제가 보기엔 간단한 것 같아요. 둘 다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도 있고 실체가 있는 종교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이외에 그 밖에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던지는 질문 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즉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신의 문제, 종교의 실체 문제, 그다음에 저쪽 세상 부처님도 그런 질문은 시간 낭비다. 독화살에 비웁니다. 그게 바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가고 그 접근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 자, 이상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온라인 강의 목종 스님의 그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그 부처님의 가르침 앞으로 더 2번 있고 그다음에 저희 1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강, 5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념